오늘 아침에 통장을 열어봤다가 그대로 조용히 닫으신 분 계시죠? 빚, 막막함,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더 무거운 질문 하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끌어당김, 시크릿, 확언,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바닥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해요. 지금 내 상황을 알고나 하는 소리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몇 년을 구르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질문의 순서 자체가 틀렸다는 것. 안녕하세요, 부를 읽다입니다. 부를 이루기로 결정한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나도 확신을 가져야지.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정반대의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확신이 먼저였고 상황은 그 다음에 따라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02년 영국의 한 공장.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몸이 약해서 평생 큰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제임스 알렌. 세상을 뜨기 몇 해 전 그는 아주 얇은 책 한 권을 남깁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 가꾸든 가꾸지 않든 무언가는 반드시 자란다. 저에게 이 문장은 정말 깊은 통찰을 전해준 황금과도 같은 문장이에요.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을 방치하고 살 때가 많아서 아무것도 안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불안이라는 잡초, 결핍이라는 잡초,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알렌이 말한 건 신비로운 우주의 힘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과적인 이야기였어요. 반복되는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쌓여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걸 만든다는 것. 100년도 더 전에 알렌이 직관으로 붙잡은 이 원리를 지금은 뇌과학이 조금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사실 다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 정원에 지금 누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1964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이상한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한 반의 아이들에게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검사 결과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단은 거짓말이었어요. 명단에 오른 아이들은 그냥 무작위로 뽑힌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지능도 성적도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1년 후 정말로 그 명단에 있던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바뀐 건 단 하나, 선생님의 눈빛이었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가능성 있는 아이로 바라봤고 그 시선은 말투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아이가 틀렸을 때 기다려주는 인내심으로 매일 조금씩 흘러나갔습니다. 아이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흡수했고 그 시선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걸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죠.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한 조각가 앞에서 그 조각상이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알렌이 말한 정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매일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정원에서 그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에게 주는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그건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나인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과 나는 어차피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기회에 손을 뻗고 실패 앞에서 다르게 반응해요. 그 차이가 쌓여서 1년 뒤, 5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어볼게요. 의학계에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약효과 플라시보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은 환자들의 몸에서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 심지어 무릎 수술을 하는 척 흉내만 낸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증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몸은 진짜 현실과 내가 진짜라고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면 몸은 그 확신에 맞춰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혈류를 바꾸고 실제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정원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가 이미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확신이라는 씨앗을 심는 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이미 다른 반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가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살라고 한 것은 그건 신비로운 마법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느낌은 몸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진 느낌은 다시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목소리 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는 과거에 내가 심었던 씨앗의 결과값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가는 100% 지금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일의 결과값을 새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정원에 이미 잡초가 무성하다면, 그동안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불안과 결핍이 이미 내 마음을 다 덮어버렸다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기엔 너무 지치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비밀은 그 잡초들을 일일이 뽑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불안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줘서 잡초를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자 켈리 최가 10억의 빚을 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을 때 깨달은 통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무성한 잡초, 즉 빚, 절망, 자책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대신 그 잡초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눈부신 미래의 청사진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부자들의 생각을 시각화하고 5년 뒤 이룰 목표를 100번씩 쓰며 내가 원하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죠. 네빌 고다드의 말처럼 우리의 의식은 빛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잡초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잡초를 뽑으려고 힘 빼지 마세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풍요와 확신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씨앗을 그 자리에 심으십시오. 새로 심은 부의 나무가 자라나 거대한 잎을 틔우고 넓은 그늘을 만들면 그 아래 있던 불안과 결핍이라는 잡초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의 잡초밭을 보며 절망하지 마세요. 거대한 나무도 결국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 상황이 바닥이라는 건 그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아래로 단단하고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완벽한 기회일 뿐입니다. 잡초와 싸우느라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직 내가 원하는 미래라는 그 씨앗 하나에 온 정성을 다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마음이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었고 함께 시작한 동업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2번의 사업 실패, 여러 번의 선거 낙선,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려서 친구들이 그의 방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다 치웠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훗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의 인생에서 놀라운 건 실패의 개수가 아니에요. 그가 실패할 때마다 남긴 태도입니다. 그는 계속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나는 실패자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번 시도가 실패했다. 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밭이 몇 번이고 갈아엎어져도 링컨은 계속 다시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파종 끝에 역사에 남을 열매를 맺었어요. 바닥에 있다는 사실과 내가 바닥인 존재라는 정체성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지금 위치일 뿐이고 후자는 스스로 씌운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위치를 정체성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고 위기의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있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가장 진하게 남을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로젠탈의 교실 속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시선 덕분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 시선을 줄 사람이 어쩌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시선을 스스로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몸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바닥은 사실 가장 자유롭게 다시 심을 수 있는 텅 빈 밭이에요. 링컨은 그 밭을 몇 번이고 다시 갈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통장 잔고 대신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생각이 1년 뒤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심을 수 있는 자리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불을 읽다는 지금 다시 씨앗을 심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